다우지수가 장중 30,000포인트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 막판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세로 마감이 잘 되었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조만간 해결될 것 같다, 자, 타협이 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래도 된다 한다는 것이 이제 눈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또 호재로서 확 다가서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중소기업의 한계점, 즉 마지노선인 1,100원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게 되는데, 자, 환율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전략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수출주들,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수출주 쪽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전자와 11만 닉스의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앞에다가 가격을 붙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4일입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뭐 계속 영하의 추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난방, 네, 그리고 보온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주의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울 때는 네, 따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최고죠.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도 지금 상승장, 강세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랐어,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이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더 올라가고 이런 장세를 즐기는 방법은요, 좋은 종목을 사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되게 쉽죠. 좋은 종목을 사지 않고서 뭐 계속 이제 급등주만 쫓아다니게 된다거나, 또는 중간에 주식을 팔아먹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상승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꽉 붙들고 가는 전략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우지수는 지금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내용으로 좀 보면은요, 장 막판에 살짝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장중 장 마감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0.7% 상승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3만 포인트 위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동성이 장 막판에 약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포인트를 다시 내주는 모습인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3만 포인트는 다시 재돌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가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따라서 계속 쭉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23%포인트 상승세로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건데, 일단 장중에 계속 움직이다가 지금 다우와 나스닥이 약간 장 막판에 살짝 변동성을 겪었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시적인 매도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재료상으로 봐서는 시장에 그렇게 나쁜 소식이 나올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신이라든지 기타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뭐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상황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악재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겠고요. 지금 시장에 새로 나온 이야기 두 가지만 보면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의가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은 일단 하나로 봐야 되겠죠. 미국의 여야 지도부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경기 부양책,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재개했다. 자, 이게 이제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약 한 달 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희망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초당파 의원들이 이제 마련한 9천억 달러, 즉
금액 자체가 반으로 뚝 줄었죠. 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일단 민주당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도 그 정도면 우리도 뭐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9천억 달러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합의가 된다라면 이제 뭐 원래 예상치였던 이제 2조 2천억 달러 여기에는 못 미치지만 일단은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 대통령 취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더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부양책이 연달아서 나올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것보다도 이 경기부양책이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뭐 일단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일단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2월 11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이때까지 예산안은 일단 처리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조만간 경기부양책이나 이런 예산안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내 타결에 대한 낙관이 현재 나와 있다. 이 부분 첫 번째 좋은 소식이었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내용이겠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실업자 수도 같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1만 2천 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도 552만 명.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9만 명이었는데 이것보다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좀 개선됐다는 이야기죠. 즉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요. 경제 상황이 그만큼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감을 하게 된 이유를 고용시장이 개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런 그 수치의 조정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표상에서 찍혀있는 수치는 개선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뭐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두 가지가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이 사용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 모두 다 경기의 성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우지수의 상황은 당분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시장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해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경기부양책 이야기도 해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푼단 말이에요.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은 달러를 풀어요. 달러를 풀게 되면 아무래도 달러 약세 국면이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시장 경기가 계속 좋아지다 보면은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외국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이 우리나라 돈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러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또 이제 달러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많아지면 일단은 이 환율 자체는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달러가 많아서라기보다도, 또 이렇게 뭐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환율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요, 환율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또 뭐 수입 물가도 싸지게 되는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팔아먹고 달러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이 환차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수출액이 감소가 되는, 똑같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출액이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희한한 현상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2년 반 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다. 109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는 저점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은 사실 용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개입을 좀 해주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끌어올려주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된다면, 개입을 하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자연적으로 환율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입장 표명을 지금은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그냥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의 60% 이상이 이런 환 리스크, 환차손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뭐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바쁜데 뭐 환율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이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들의 그런 매출을 감소시킨다든지 이렇게 연결된다면 각자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61%의 이런 중소기업의 61%, 중견기업의 34%가 환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쇼킹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율이 내려가서 단순하게 그냥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수출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겠죠. 지금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었던 1100원이 일단은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비상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당분간은 근데 환율이 바닥을 잡기는 어려 보이죠. 그래서 환율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일단 속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전자와 11만 닉스. 반도체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이고요. 분위기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상 지금의 주도주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 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없으면 주식한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 즉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 또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에서 비롯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겠습니다만 어쨌건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 저평가라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의 기업들인데 어디다 대고 기준을 정하느냐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 1위뿐만 아니라 D램 시장 점유율이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D램 가격이 내년 1분기부터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 경쟁 상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TSMC라든지 이런 경쟁 기업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들 퍼가 약 20배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 2등인데 예, 그보다 못한 기업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하나의 부분 때문에 억울했다라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것들을 절대 놓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제 좋은 경제 상황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재고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 이제 매출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를 막 쌓아놓는 어떤 움직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보면은 실적이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2017년도에 한번 진행됐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내용들을 더 뒤집어 엎는, 이런 내용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간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7만 전자가 아니라 10만 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갈 때까지는 일단 뭐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되겠죠. 주가가 중간에 꺾이지 않는 이상은, 또 추세가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 가고 있는데 뭐 중간에 팔을 이유가 없죠.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들 일단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주가가 뭐 이제 새로운 어떤 추세적인 영역을 들어갔을 때는 보유는 일단 괜찮은데 신규 매수가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언제 삽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상승세를 계속해서 따라가게 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급할 게 없어요. 일단은 주가가 한 번 정도 훅 들어와주는 시점, 그런 시점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지금은 올라가 보이지만 물론 내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당장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굳이 싣고 갈 필요가 없겠고, 매수를 통해서 그냥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겠죠. 찔끔 사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또 올라가? 그럼 또 찔끔 사놓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셔야지, 그냥 한꺼번에 훅 담아 들어가시면 상당히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일단은 즐기시는 전략,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이제 3만 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했지만 장 막판에 약간의 변동성으로 3만 포인트 다시 내줬습니다. 그렇지만 3만 포인트나 다름없는 모습이고요.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유로는 경기 부양책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실업자 청구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환율은 이제 중소기업 들의 한계점인 1,100원이 붕괴되는 모습까지 진행되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이 원자재를 사들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매수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뭐 장단점이 각기 있기 마련입니다만, 기업들의 어떤 마지노선을 지켜주면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줄 수 있는 이 1,100원대 요 정도 수준은 유지하면서 바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7만 전자와 11만 닉스, 일단 기업들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 세계 1, 2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을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2017년도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퍼 20배 수준까지 올라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것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퍼 20배라는 것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퍼 20배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퍼라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삼을 거는 아니고요. 대신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좋겠죠. 그래서 저평가, 저퍼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지만 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주가의 실적이 많이 반영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즉 이미 뭐 기대치들이 이미 반영된, 주가에 반영된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리스크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9시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8TV와 유튜브에서 오늘 9시부터 이 주말장 시장을 저와 함께 풀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이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9시에 무료 라이브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이브와 장중 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